저는 박진수, 올해 66이에요. 시청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이제는 완전히 은퇴한 몸이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 생활하며 몸에 밴 습관인데 이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이 참 평화롭습니다. 산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온 마을을 따스하게 감싸고 새들의 지저귀미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죠.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뿐해요. 오늘도 마을회관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간식 봉지를 들고 서 있으면 등교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입니다. 어떤 아이는 수줍게 인사하고 어떤 아이는 활발하게 뛰어와서 안기기도 해요. 특히 제 손녀 예린이가 유치원에 가는 길에 들르면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5살 된 예린이는 제가 가장 아끼는 존재예요. 할아버지, 오늘도 간식 있어요? 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예린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좋아해요. 퇴직 후 이곳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낯선 사람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부터 시작해서 동네 어르신들 말벗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요. 젊은 엄마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 함께 따라가기도 하죠. 점심 무렵이면 예린이와 함께 마을 놀이터에 갑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에서 함께 놀며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린이가 깔깔거리며 웃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를 밝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녁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회관에서 장기를 두거나 이야기꽃을 피워요. 옆집 최미영 씨는 제 오랜 친구이자 이웃으로 젊은 시절부터 알던 사이죠. 지금은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미영 씨와 함께 동네 소식을 주고받으며 웃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뒤로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 철학입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마을회관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낯선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죠.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44살 때 희귀병 판정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던 그 절망적인 날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는 완치가 어렵다고 했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때 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내 윤지영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간병 대신 외출만 잦았습니다. 처음엔 집안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죠. 어느 날 밤 지영이 병원에 왔을 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질렸어. 이건 남편도 인생도 아니야.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며칠 후 지영은 아들 태경이만 저에게 남기고 내연남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혼 서류 한 장만 남기고 말이죠. 그때 태경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의 투병과 어머니의 배신을 동시에 겪어야 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지영은 젊은 시절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시선을 한몸에 받았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런 지영이 저 같은 평범한 공무원과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병이 도져서 힘들어할 때 지영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사업을 한다며 지영을 깨웠던 것 같습니다. 지영은 병든 남편보다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그 남자를 선택했죠.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새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는 변하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지영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금세 소문이 퍼지는 작은 마을이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지영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로 이곳까지 찾아온 걸까요? 지영이 마을회관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당당한 표정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주름진 얼굴과 퀴퀴한 옷차림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진수 씨, 오랜만이네요. 지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등장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마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금세 화제거리가 되죠. 어떤 아주머니는 멀찍이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몇몇 할아버지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지영은 주변을 둘러본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집 말이에요. 저희가 같이 살던 그 집. 원래 공동 명의였던 거 알죠?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반은 제 거예요. 제 돈 달라고 왔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돈 달라는 소리였다니.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지영이 떠날 때 집은 이미 은행 대출로 겨우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평소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알고 있던 분들이라 더욱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태경이가 회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저를 보러 온 것 같았어요. 태경이는 멀리서부터 지영을 알아봤는지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발걸음도 빨라졌죠. 어머니가 맞나요? 태경이가 다가와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하는 첫 인사치고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태경이를 보며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어엿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다시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많이 컸구나. 태경이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지금 와서 돈 달라고요? 정말 엄마 맞긴 맞나 봐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의 평온한 일상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영이 태경이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몫은 받아야겠어.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동안 준비해온 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태경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몫이라고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을 때 어디 계셨는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격분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세 소문이 퍼지죠. 할머니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 아저씨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집 최미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나서온 것 같았어요. 진수 씨,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 씨는 제가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이 미영 씨를 보더니 약간 위축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알던 사이였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곧 다시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와도 상의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을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했다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던 분들이라 더욱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경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요?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네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 씨,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회관 안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구경거리가 생기면 마을 전체가 들썩이죠. 어떤 할아버지는 저 여자가 누구야? 하고 물었고 다른 할머니는 진수 씨 전 부인이래요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영 씨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진수 씨 괜찮으세요?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걱정이 가득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이웃이자 친구로서 제 상황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의 평온한 일상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회관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해 보니 더욱 복잡했습니다. 지영은 정말로 변호사와 상의했다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공동명의 등본과 각종 법적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것 같았죠. 태경이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을 때는 어디 계셨는데 지금 와서 권리를 주장하시다니. 목소리에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가 차를 끓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 씨, 그때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진수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 씨는 제가 혼자 아들을 키우며 병과 싸웠던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지 마세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변호사도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영 씨,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떠날 때 그 집은 이미 은행 대출로 겨우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요. 차분하게 사실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영이 떠난 후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아들의 학비까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태경이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일하셨어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회관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이 신경 쓰였어요. 평소 조용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며칠 동안 화제거리가 되죠. 저는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다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법적인 문제는 별개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받아야죠. 하지만 목소리에서 예전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지금 와서 돈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할 말은 해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가운데 저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변호사까지 동원했다고 하니 저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겠더군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영 씨, 이걸 봐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명의 변경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태경이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목소리에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제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집, 당신이 떠나던 날 제가 은행에서 대출로 겨우 지켜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던 그 절망적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지영이 당황하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하던 자신감이 서서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명의 변경 서류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문서였거든요. 저는 그때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들 명의로 정리해뒀습니다. 지금은 태경이 집이에요. 15년 전에 이미 모든 명의를 아들로 바꿔뒀거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지영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미영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 씨가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네요.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영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어요. 태경이는 서류를 보며 감동받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목소리에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았어요. 회관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며칠 동안 화제거리가 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떳떳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해뒀으니까요. 지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했다던 자신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서류를 여러 번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해뒀던 것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지영이 서류를 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와 상의했다던 자신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서류를 여러 번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서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15년 전명의 변경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태경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오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회관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정말 진수 씨 전 부인이래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돈 달라고 했다던데?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평온함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었죠. 지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어요. 2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지영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날 버렸어요. 다 잃고 나니까. 그래도 당신은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20년 전 병원에서 혼자 절망했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영이 떠날 때 저를 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킬 차례였죠. 태경이가 당황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회관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영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영의 울음소리가 회관 안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20년 전 병원에서 혼자 절망했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지영은 저를 살리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누군가를 지킬 차례라고 생각했죠. 지영 씨, 20년 전에 당신은 저를 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힘으로 살아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제가 누군가를 지킬 차례입니다. 태경이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존경심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도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도 사업이 망하자 저를 버리고 갔어요. 이제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회관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며칠 동안 화제거리가 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떳떳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거든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조금만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저를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미영 씨가 지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 씨, 이제 정말 돌아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회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그때 마침 예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회관으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요? 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마을 버스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점점 멀어지며 작은 점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예린이를 안고 마을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그네를 타며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완전히 정리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예린이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